최근 몇 주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명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과 기타 선거들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재판 속도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이 하급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특수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급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만큼 공론의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절차의 신속함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재판 과정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급히 진행된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재판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재판 과정 동안 대법원은 관련 서류 및 증언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재판의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은 사건이 중요한 정치 인물인 이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요소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며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중요한 소송의 의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당의 정치적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당 내부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의 선거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대비할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그가 얻는 명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도 역시 강화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과 선거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다면 이는 그의 명성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법률 시스템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도와 합법성을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당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전략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소송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당은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고 당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재명 사건이 한국 정치 환경에 미친 영향. 이재명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정치적 파장은 훨씬 더 크고 깊다. 이재명 사건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분열을 반영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게 이 사건은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재명 사건이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재명 사건은 야당과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재명 사건은 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당내 주요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는 그 개인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반면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윤석열 정부에 큰 타격을 주며 더불어민주당의 재건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당의 승패를 넘어서 한국의 사법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재명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처리 속도와 강도는 사법부가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대시키며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언론과 여론의 영향이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되거나 과장되면 대중의 인식은 왜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법적 결정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사법부의 결정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와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현재의 정치적 갈등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각 사회 그룹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분열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각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경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정치와 법률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적인 정치적 승패를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는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즉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위원회는 그날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며 단 2시간 만에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그날 오후에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한 후 이를 자신의 영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처음 경험하고 대법원 사람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되고 기소되는 등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에는 또 다른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례 없이 빠릅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여부를 6월 3일 선거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전에 판결이 내려진다면 타당할 것이며 5월 12일 후보 등록 전에 결정을 내리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제외될 경우 후보를 교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처리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정청래는 이 사건을 매우 이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예비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법원에는 연구팀이 있으며 이 연구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팀과 협력팀. 전문팀은 대법원 재판관들의 직접 관리 하에 일하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협력팀은 형사, 민사,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을 담당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어 협력팀에 속하며 이미 예비 판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은 3월에 고등법원에서 이관되었으며 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직후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대법원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접수하고 이를 이재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보통 항소가 접수되면 1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심리 과정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비 판결은 유죄와 무죄 두 가지 가능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두 차례 더 논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결정 전에 재판관들은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는 현재 14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행정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대혁과 노태학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태학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서 빠졌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최대혁과 노태학을 제외하고는 중도 성향 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투표에서 6대6으로 의견이 나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동이 없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얻으려면 최소한 7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오경미와 이원구 같은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으로 이재명에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재판관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비 활동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현재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은 예비 판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판결은 매우 빠르게 내려질 것입니다.